상대방 미드필드 라인과 수비수 라인에 서서 가만히 서 있는 게 이강인의 역할이에요. 공미의 역할, 10번의 역할은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인 비트윈 라인에 서서 그 공간까지 공이 들어오길 기다려야 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설렁설렁 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강인 선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이 공을 너무 질질 끌었다. 이거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이강인 선수가 왜 공을 질질 끌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요거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일단 요거 말씀드릴게요.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의견이 다른 거에 있어서 저는 그분들을 무시하지 않고요. 그분의 의견이 그렇구나 하면은 난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의견이 다를 수 있어. 맞아. 뭐 이게 안정환 해설위원이 될 수도 있고 이영표 해설위원님이 될 수도 있고 박지성 해설위원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분들과 선수 대 선수로서 이야기한다면 저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무 말도 없어요. 저는 그분들이 선수 입장에서 선수와 선수대로 예를 들어 선수로서의 실력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샷더마우스하고 그냥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만 볼 겁니다. 왜? 나는 그분들 때문에 축구를 시작했고 항상 축구를 하면서 그분들 때문에 행복했으니까.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 축구가 발전할 수 있었고 그분들이 선수 생활을 너무 멋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들을 너무나도 좋게 볼 수밖에 없었어. 근데 지도자 대 지도자 관점으로 보자. 혹은 해설위원 대 뭐 지도자 관점으로 같이 보자 라고 하면 내 이야기는 할 수 있다는 거지. 왜? 나는 그런 걸로 눈치는 안 봐. 왜냐면 나는 그만큼 내 스스로 내 위치에서 노력을 했고 나는 그만큼 내가 축구를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다고 그분들을 내가 뭐 반대하고 그분들이 틀렸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내 의견을 얘기했을 때 내 의견에 동감을 하면 내 의견에 동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의견에 동감을 하면 그 의견에 동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예를 들어 너는 축구 선수도 못 됐으니까 혹은 너가 그 사람보다 더 잘났냐 라고 하면 잘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유튜브 하고 있죠 아직. 그리고 제가 그분들보다 잘났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반대의 논리를 내가 펼치면 벤투를 그럼 어떻게 까? 포르투갈 국대 감독을 했었고 포르투갈 국대를 뛰었고 포르투갈에서 뛰다가 스포르팅 리스본 감독을 했고 올림피아코스 감독을 했고 이런 데서 감독을 한 사람을 도대체 빌드업이 월드컵 나가서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게 만약에 진짜 우리가 비교를 하자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냥 각자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클린스만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도 하면 안 돼. 독일 데리고 어쨌든 월드컵 가서 3등을 했고요. 미국으로 16강 나간 거 너무 잘한 거니까. 그리고 클린스만은 발령도 2위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잖아. 발령도 2위 맞지 않나? 어쨌든 여러분들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언론 사이에서 이강인이 템포를 잡아먹는다. 그리고 설렁설렁 뛴다. 이강인 나가고 나니까 골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강인이 없어야 된다. 이강인이 주전으로 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티즌 사이에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강인이 템포를 잡아먹는다. 자,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요거를 먼저 바라봐야 돼요. 드리블을 오래 한다. 그래서라는 건 뭐냐면 so what? 그러니까 but 드리블을 오래 했는데 그럼 드리블을 오래 한 만큼 이강인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냈냐 못 냈냐 이걸 보면 돼.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을 많이 하면서 키패스를 못 넣거나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을 많이 해서 결정적인 찬스를 못 만들어냈으면은 템포를 잡아먹는 게 맞아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박기훈 보고 킥 때린 것도 그랬었고 혹은 이강인 선수가 그 다음 경기에서 딥에서 정우영 보고 킥 때려준 거 사실 VR이 있었더라면 업사이드에 안 걸린 거죠. 정우영이 실제로 득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안으로 치고 들어가서 거기서 크로스 타이밍 보다가 재다가 페리시치 크로스 올려가지고 정우영이 헤딩골 넣을 뻔했던 거 이런 걸 바라보면 얼마나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냐는 거야. 그러면 다른 선수들과 이강인을 비교하고 이강인이 이 선수보다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강인이 그런 찬스를 만들어냈지만 그럼 다른 선수들은 그 자리에서 그런 찬스를 만들어냈냐 못 냈냐를 따져보면 결국 못 만들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패스를 그럼 왜 다른 선수들은 안 했냐 이거야. 그러면 이강인이 과연 템포를 잡아먹는 거냐 안 잡아먹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템포를 잡아먹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토트넘 경기를 많이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 메디슨 얘기를 시즌 초반에 되게 많이 했어요. 프리시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메디슨이 템포 잡아먹는다, 메디슨이 드리블을 너무 많이 해서 손흥민에게 공간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프리시즌 때 다 메디시치래. 메디슨 공 너무 가지고 오래 있고 메디슨이 패스를 너무 안 한대. 잘 거만 한대.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 우리는 지금 메디슨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왜? 결정적인 패스를 유일하게 넣어줄 수 있는 선수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강인이 템포를 잡아먹는다라는 이유를 내기 위해서는 이강인이 결정적인 장면을 만드냐 못 만드냐로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이강인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템포를 잡아먹는 플레이가 전혀 아니다. 물론 어떠한 상황에서는 드리블을 하다가 그 킥패스를 넣으려고 했는데 각이 안 나서 그냥 옆에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장면들만 모아서 보면 템포 잡아먹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패스를 넣기 위해서 드리블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템포를 잡아먹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설렁설렁 뛴다. 요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뉠 수 있다. 에이스, 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주어진 역할 그리고 포지션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대방이 어떤 축구를 가져갑니까? 일단 다른 팀들은 다 라인 내려서 뛰어요. 다 현재까지 우리가 만난 팀들은 다 라인을 내리고요. 아마 결승까지 가기 전까지 대부분의 팀들은 라인을 내려서 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나라 축구에서 누구를 에이스로 두면서 경기를 가져갈 거냐 이거를 봐야 되죠. 근데 그러면 상대가 라인을 어차피 내려서 축구를 하기 때문에 에이스라는 선수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공격 지역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해내고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상대가 라인을 내려 있고 얘네가 앞으로 뻥 찼을 때 우리 수비수 3명에 미드필드 2명이 보호를 해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강인이 미친듯이 뛰어내려오면서 수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다고 이게 만약에 월드컵이면 얘기가 달라져요. 우리가 월드컵이라든가 뭐 유럽 팀들이랑 경기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반대로 역배입니까? 우리가 역배잖아요. 유럽 팀들이랑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에이스가 더 이상 그 경기의 에이스진 않아요. 그러면 경기의 에이스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비 가담까지 미친 듯이 해야만 되겠죠. 근데 우리 팀이 정배고 우리가 압살을 하는 경기라고 하면 에이스는 수비할 힘을 조금 더 공격하는 데 쓰는 게 맞고요. 수비할 때 써야 되는 에너지를 아꼈다가 공격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 더 폭발적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비적으로 설렁설렁 뛰거나 뭐 리커버리를 열심히 안 한다. 이 부분은 여기에 더 많은 거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어진 역할과 포지션 때문이에요. 공미 자리에서 뛰고 있고요. 이강인이 해야 되는 역할은 내려오면서 공을 받는 것보다는 윗지역에서 서 있어야 되는 역할을 부여받았어요. 상대방 미드필드 라인과 수비수 라인에 서서 가만히 서 있는 게 이강인의 역할이에요. 공미의 역할, 10번의 역할은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인 비트윈 라인에 서서 그 공간까지 공이 들어오길 기다려야 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설렁설렁 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저도 이강인 선수를 너무나도 좋아하지만 아쉬운 부분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거를 항상 얘기하는 편이죠. 요거예요. 이강인이 공미 자리에서 뛰잖아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 이강인 선수가 그 자리에서 뛰면서 조영욱이 공을 받으러 내려온다든가 아니면은 박재용이 공을 받으러 내려왔을 때 뒷공간이 좀 많이 나와. 그럼 그 뒷공간이 났을 때 이강인이 한두 번씩 그냥 미친 듯이 스프린트를 쳐줘야 돼. 내가 공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령우가 우측에서 공을 잡고 있다던가 아니면 왼쪽에서 뭐 박규현이라든가 뭐 다른 선수가 공을 잡고 있으면 이강인이 조영욱이 딱 내려올 때 그 공을 같이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조영욱이 내려올 때 뒷공간을 띄워주는 플레이를 솔직히 조금은 더 가져가야 되는 건 맞아.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어. 그런 모습은 경기 때 보여주지는 않았어. 이번 경기 때. 그거는 그래서 아쉽긴 해요. 저도. 그래서 고영준이 선발일 때 혹은 고영준 선수가 들어와서 보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반대로 그런 모습은 보여줬죠. 허나 고영준이 이강인이 보여준 것처럼 킬패스를 넣는다던가 고영준이 이강인이 보여준 것처럼 그런 플레이를 만들어내진 못하죠. 그래서 이 선수가 더 좋다. 저 선수가 더 좋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강인이 좋았던 부분은 이런 거고 이강인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게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프린트 안 하는 건 부상이랑 아직 관계가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아직 이강인이 100% 컨디션은 절대 아니다 라는 거는 솔직히 많이 느껴집니다. 솔까 강인맘들 붙잡아야 조회수가 나오니까 실드 치는 거지 이강인이 잘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 팽이 돌릴 뿐인데 문도구는 이강인 없는 팀이 더 강하다는 걸 알지만 이악 물고 부정주. 내가 조회수가 필요하면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지 않아. 내가 조회수가 필요하면 토트넘을 비판하지 않아. 이 가슴에 부활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강인이 나가고 나니까 골이 들어간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골이 언제 들어갔냐? 몇 분에 들어갔냐? 언제 들어갔어? 골이 도대체 언제 들어갔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어. 언제 들어갔냐고. 강인이가 뛸 때 2골이 들어갔어요. 그럼 강인이가 나가고 몇 골이나 들어갔어? 3골 들어갔어. 큰 차이가 안 나. 하나 더 들어갔네. 야, 판타스틱하다. 강인이 나가고 3골 최고.
아, 강인이 나가고 세 골이나 들어갔어. 너무 좋았어. 그리고 강인이가 나가서 세 골이 들어가면 뭐 좋은 거지 뭐. 대표팀이 세 골 넣었는데. 맞잖아요, 여러분들. 아이, 강인이가 있을 때 두 골이 들어갔으면 좋은 거고. 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 이기고 있다가 나갔어. 왜? PSG에서 분명히 60분 정도만 뛰다가 빼라고 했겠지. 그 다음에 강인이 나가고 또 좋은 자원들이 들어와서 세 골이 들어갔어. 좋은 거 아니야? 그냥 행복한 거 아니야? 뭐가 문제인데. 클린스만 감독님을 내가 진짜 싫어하거든. 난 진짜 싫어해요. 왜냐면 제가 사람을 진짜 쉽게 안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스마니 형은 유일하게 싫어해요. 저는 황 감독님을 싫어하지 않아요. 감독으로서 전술적으로서 세부적으로 봤을 때 좀 아쉽다, 뭔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분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전 존경합니다, 선수로서. 근데 클린스만은 싫어해요. 근데 이 싫어하는 사람이 무언가 옳은 말을 할 때가 있어. 그러면 그게 치명적이고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돼. 그래서 아파. 진실은 항상 아프거든. 스마니 형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인들은 유일하게 칭찬을 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응원을 안 하는 건 한국인이다. 스마니 형 어디 있어 도대체? 응? 스마니 형 어디 계세요, 스마니 형? 근데 여러분들 그냥 그 악플을 다시는 분들한테 굳이 반응하지 말아주세요. 이강인에 대해서는 요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 이것도 쥐어짰어요. 이 컨텐츠 쥐어짰어요. 이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그냥 쥐어짰는데 뭘 잡아먹고 뭘 해. 그냥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라리가 씹어먹고 PSG 간 선수가 누가 있는데? 대답해줘. 네이마르? 그러니까 한국인. 여기서 네이마르 얘기하면 내가 그거 어떻게 반박을 해. 한국인. 응? 그것도 22살에. 어떻게 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